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진 선생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단락 구성하기가 어떤 유형인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단락 구성하기의 첫 번째 순서인 그래프를 활용하여 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프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고 원고지에 어떻게 하면 격식에 맞춰서 잘 쓸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활용하여 쓰기 볼게요. 1번 유형 살펴보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래프들이 나왔는지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보세요. 다음을 참고하여 1인 가구 홈쇼핑 시장에 대한 글을 2, 300자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사 그래프 2개와 표가 나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표가 없고 이렇게 그래프 2개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 토픽 쓰기의 경향은요. 이렇게 그래프 2개와 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표에는 이유나 원인, 전망을 나타내는 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래프 따로 표 따로 볼 거 없이 아, 이거 2개 같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은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에서는 변화 그래프가 있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었죠? 대폭 감소했다. 그래서 이 대폭 감소했다. 여기에 대한 원인, 이 표로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나타내는 시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변화 그래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을 참고하여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한 글을 2, 300자 쓰시오. 자, 여기에는 그래프가 2개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변화 그래프죠.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초중고 사교육비의 현황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 변화 그래프고요. 여기 옆에는 조사 그래프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7년, 2018년에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 그래프와 조사 그래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안에 답안을 꼭 작성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작성한다고 했어요? 네, 원고지에 작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휘나 문법 표현 같은 경우에는 3급에서 4급 수준 정도로 쓰면 돼요. 글이 너무 쉽게 뭐 초급, 1, 2급의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3급, 4급에서 배운 문법 표현이나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래프 보고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53번 원고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 빈칸에 200자에서 300자 이내로 작문하십시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자에서 300자 이내로 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한 250자 정도는 써야 조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입, 전개, 마무리를 써야 되는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글의 대상과 주제 또는 조사 기간이 있으면 써야 돼요. 한두 문장 정도로 쓰면 되기 때문에 한 이렇게 2줄 정도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 볼게요. 전개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글을 써야 돼요. 200자 정도.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써야 돼요. 자신의 생각, 자기가 생각한 거나 추측한 내용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다음 마무리 부분에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나 전망에 대해서 한두 문장 정도 쓰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답안 작성 순서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다음을 참고하여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한 글을 2, 300자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 자, 여기에 주제, 바로 초중고 사교육비예요. 그 다음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핵심 부분 확인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 나와 있죠. 그 다음 학교 급별. 그래서 이 그래프의 제목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아래 보면은 단위는 어떤 단위인지. 이거 10,000원 단위예요. 그럼 이거 23만 6천 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인당 월 평균 기준. 학생 1명 1인당 월 얼마 정도의 사교육비를 쓰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 이렇게 둘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사 기관은 교육부예요. 교육부에서 이거를 조사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전국의 학부모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학부모는 학생들의 부모겠죠. 그래서 도입 전개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봐야 돼요. 도입 부분에서는 기관, 조사 기관을 쓰고, 그 다음 대상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 또 써야겠죠. 그 다음 전개 부분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의 교육비 변화, 2012년부터 2018년의 이 사교육비 변화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자, 이 표가 맨 처음에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써야 돼요. 순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급별이에요. 그래서 학교급별 2017년, 2018년 사교육비의 변화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여기에 보면 이 사교육비 현황의 평균보다 어때요? 더 높아요. 더 많이 올랐어요. 30만 원을 넘겼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다 올랐어요. 증가했다는 거. 이 내용을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도입 전개, 필요한 문법 표현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 도입과 전개에 들어갈 내용을 좀 더 길고 풍부하게 쓰려면 이 문법 표현도 꼭 알아야 돼요. 필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명사 은는, 을을 대상으로 뭐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에서는 그 결과 어디에서 어디로 뭐 증가했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에 대해서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모두 증가했으면 모두 증가했다 라고 쓰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여? 모두 증가했어요. 뭐에 비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 조사를 통해 뭐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로 한 문장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분석한 글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함께 볼게요. 자, 교육청은 전국 학부모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1인당 평균 사교육비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 이미 도입 부분 나와 있죠. 교육청, 조사기관이에요. 전국 학부모 2만여 명,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초중고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사교육비인데 1인당의 평균이에요. 1인당 학생 한 명당의 평균 사교육비에 대해 뭐했다? 조사하였다. 도입이죠. 그다음 그 결과 하고 나와 있고, 여기에 뭐 돈이 뭐 조금씩 증가했다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나와 있죠. 학교급별, 아까 우리가 봤어요.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던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사교육비는 뭐 샬라샬라 나와 있고, 모두 전년도 2017년, 2018년이 있었는데 2018년의 전년도는 뭐예요? 2017년이죠. 그래서 이 전년도에 비해 어때요? 증가하였다. 이걸 써주고, 특히 중고등학생은 전년도에 비해서 뭐예요? 30만 원을 넘겼다. 이 내용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예요? 바로 전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조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무리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순서를 볼게요. 핵심 부분을 확인해요. 핵심 부분 뭐라고 했어요? 조사 기관, 조사 기관이 없으면 뭐 조사 대상, 그 다음 조사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입과 전개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입 전개에 필요한 문법 표현을 작성을 해야 돼요. 도입 전개 내용은 간단하게 작성한 거 좋지만 이 글을 조금 더 풍부하고 길게 만들려면 이거 여러분 300자면요 그래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런 표현, 문법 표현을 꼭 작성을 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 뭐뭐를 통해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다음은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 나와 있고 취업률 감소 원인이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두 개의 표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와 표가 나와 있으면 이 취업률 현황 이거 먼저 서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취업률 감소 원인에 대해서 써야 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을 나타낸 건데요. 자, 2014년에는 67.4%였어요. 근데 2015년에는 67%로 감소했어요. 감소. 그다음에 2016년에는 67.5%로
다시 증가했어요. 그럼 2017년에도 계속 증가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어떻게 됐어요? 휙! 대폭 떨어졌어요. 대폭 감소를 했어요. 그럼 이 취업률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글의 종류는 변화 그래프, 변화 그래프 나와 있고, 그리고 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와 그래프가 우리 이제 최신 경향에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 도입 부분을 볼게요. 이 그래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조사한 것이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까 전에 우리가 2014년이라고 했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뭐에 대해?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쓰면 돼요. 도입 부분은 짧게, 알겠죠? 그 다음 전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볼게요. 자, 조사 결과 또는 그 결과. 뭐뭐의 경우 뭐뭐의 뭐뭐이가 몇 %였다. 그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는 조사 결과 뭐뭐의 몇 %로 증가했다. 반대말은 감소했다. 그럼 변화를 나타낼 때 뭐뭐의 몇 %로 증가했다가 몇 %로 감소했다. 그 다음에 뭐뭐의 몇 %로 감소했다가 몇 %로 증가했다. 그 다음에 5번에 뭐 조사 시작 이후 아까 우리가 뭐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 2014년 조사 이후 이래 뭐 몇 년 만에 최고치는 뭐예요? 가장 높은 수치예요. 최저치는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를 기록했다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계속, 꾸준히, 급격히, 대폭, 소폭, 다시 이런 부사 표현과 호응하는 게 있어요. 바로 증가하다 반대말 감소하다, 늘어나다 줄어들다, 상승하다 하락하다, 올라가다 떨어지다, 내려가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걸 분석을 하는 글을 쓰려면 이 표현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대 표현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와 호응하는 부사, 계속 꾸준히 쭉쭉쭉쭉 증가하다. 급격히는 슉 하고 뭐 떨어지다. 그다음 대폭은 뭐예요?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0%였는데 갑자기 20%로 휙 대폭 감소하다, 뭐 대폭 떨어지다, 하락하다. 뭐 소폭이면은 아주 작은 차이예요. 뭐 70%였는데 71%로 소폭 증가했다. 조금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뭐 몇 %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다시 증가했다. 그럴 때 이제 다시를 써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원고지를 볼게요. 원고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함께 써볼게요.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7.4%였는데 2015년에 67%로 소폭 감소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어요. 2014년의 경우 67.4%였는데 2015년에 어떻게요? 소폭 감소했다. 조금 감소한 거예요. 몇 %로? 67%로 0.4% 차이밖에 안 나요. 이후 2017년까지 67.7%로 꾸준히 증가했어요. 조금씩 증가한 거예요. 꾸준히 증가했다가 2018년에 66.2%로 2014년 조사 시작 이래 4년 만에 휙 최저치를 기록했다요. 그럼 뭐예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 감소의 원인으로는 나와 있어요. 첫째, 경기 불황에 따른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에 따른 고용 상황이 악화되다, 안 좋아졌기 때문이고, 둘째, 학벌 지상주의로 인한
학력 인플레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학벌지상주의.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게 아니면은 이제 지방에서 학교 나온 학생들이 뭐 서울로 대학원을 가든가 그런 대학원에 가서 뭐 석사, 박사를 하던가 하면은 이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런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취업률도 점점 떨어지겠죠.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래프의 전개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00자 내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요. 알게 된 내용이나 전망에 대해서 쓰면 돼요. 이 그래프를 통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뭐뭐음을 알 수 있다. 여기 뒤에 보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망. 뭐뭐를 전망이다. 뭐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앞에는 현황과 그에 따른 원인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아래를 볼게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용 상황 악화와 학력 인플레로 인해 대졸자 취업률이 급격히 휙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와 표를 보고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졸자의 취업률이 휙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소했다. 이거를 우리가 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고지를 보면요. 이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이거 정리한 부분, 이거 뭐예요? 도입이에요. 도입 부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고 쭈루루룩 여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고 그래프를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내용 여기까지 뭐뭐 심화되었기 때문이다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네, 전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 뭐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마무리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뭐 예측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몇 %구나 그거를 알면 돼요. 딱 그래프 보고 어려워 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그래프 표현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